안녕하세요. 영하나의 책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하나입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얼마나 민감한 편이신가요? 저는 오랫동안 방송 일을 해왔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가 사실 일상입니다. 라디오를 할 때는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오는 문자 메시지나 유튜브 댓글, 게시판 글,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또 회사 내부 평가, 외부 인사들을 통한 모니터와 평가,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라디오 청취율 조사까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일들이 다 타인의 평가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성격 자체도 유독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살피고 또 그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을 잘 하는 편입니다. 싫은 소리도 그래서 잘 못하고요.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은 제가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한다. 두루두루 사람들과 잘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회사 생활을 끝내고 뒤돌아보니까 정작 제 속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타인에게 맞춰주느라, 타인의 감정을 살피느라 정작 제 마음은 들여다보지 못했던 순간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심리학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제 성격 중에 고치고 싶은 부분이 이 게으른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하나 고치고 싶은 부분을 꼽자면 바로 이 타인의 시선과 감정에 예민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이 바로 저와 비슷한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영하나의 책라디오 24번째 책. 오늘의 책은 인정 욕구 버리기입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그로 인해 일자리를 얻고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이겠죠. 시대와 국가 또 사회를 불문하고 인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지만 뭐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되기 마련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인정에서 벗어나 인정을 자존감과 연결을 시키면서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여기게 되고 지나치게 커지는 인정 욕구는 결국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35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심리 상담사이자 메이지대 심리학 교수인 저자는 이 책에서 심리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의 인정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실제로 경험하고 또 봤던 사례들을 더해서 인정 욕구를 버릴 수 있는 실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먼저 읽어드릴 부분은 강한 인정 욕구에서 비롯되는 실제 고민 사례들인데요. 듣는 분들도 와 닿을 만한 것들이 많아서 몇 개 골라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무시당하면 괴로워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많은 젊은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무시당하면 상처받는 건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난 역시 별 볼 일 없는 인간인가 하고 풀이 죽습니다. 이런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상처받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하고 싶은 말도 꼭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친구든 연인이든 조금이라도 부딪히면 미움받을 것이 겁나서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습니다. 미움받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느라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못합니다. 부딪히지 않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과 충돌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충돌을 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꺼내지를 못합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을 전혀 하지 못하면 자연히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얄팍한 교제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은가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해맑아 보이는 인상을 주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혹시 나와 대화하는 게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따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까 전전긍긍하며 주변의 눈치를 살핍니다. 마음이 꽁꽁 묶여 있는데도 표면적으로는 한없이 밝은 나, 고민 없는 나의 모습으로 행동합니다. 누군가와 다른 것이 거북해서 무심코 주변인에게 맞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팬케이크를 좋아하지 않지만 누군가 오늘 팬케이크 먹자라고 하면 팬케이크 좋지 라며 따라 나섭니다. 결국 왜 맛없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진짜 맛있다, 여기 진짜 맛집이네 라고 말합니다. 그 근본에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있습니다.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자리하는 한 어쩔 방도가 없습니다. 눈치 보고 겁내는 나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상처받아도 미움받아도 상관없다는 자세 없이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찾지 못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워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괜한 자의식 과잉이라는 걸 아는데 도무지 고쳐지지 않아요 라고 많은 사람이 토로합니다. 주변에서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데도 긴장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데 심하게 부담을 느낍니다. 대인 불안에 대한 고민입니다.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개발자로 심리요법에서 이성과 감정이라는 책을 쓴 미국 뉴욕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주변의 눈이 너무 신경 쓰여서 고민하는 사람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의 번화가에서 오른다리에 새빨간 양말, 왼다리에 샛노란 양말을 신고 30분간 걸으며 몇 명이 당신을 힐끔거리는지 세어보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30분 후 그 사람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 일만으로도 벅찹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물며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양말을 신고 있어도 신경 쓸 겨를 따위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로 다들 정신없이 바쁩니다. 남들이 내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 자의식 과잉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도통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람은 위와 마찬가지로 빨간 양말과 노란 양말을 한 짝씩 신고 번화가 한복판에서 하루를 보내보세요. 아니면 나는 바보다라고 커다랗게 적힌 티셔츠를 입고 하루 이틀 걸어 다녀봐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괴로울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아무렇지 않아집니다. 창피당하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일부러 해보세요. 의외로 주변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알아채더라도 처음에 조금만 웃을 뿐 금방 개의치 않습니다. 이를 몸으로 직접 느껴보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주변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연연하며 남의 이목을 걱정하는 사람에게도 효과적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요. 상사, 선배, 선생님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조직에 흔히 있을 법한 보상받지 못하는 유형의 고민입니다. 늘 자신만 손해를 본다고 느낍니다.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변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자신을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주변 사람에게 칭찬받을 필요도, 상사나 선생님에게 칭찬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선생님이나 상사와의 궁합도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알아주는 사람인지 그저 자신과 잘 맞는지 아닌지의 문제입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 잘 안 맞는 사람이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가면 됩니다. 내가 어디 문제가 있나 하고 자신을 탓하지 말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자신에게 잘 맞는 곳으로 이동하세요.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이 있는 곳을 바꾸세요. 필요한 것은
환경 조정입니다.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꿔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인정을 받고 싶다면 소속 집단을 바꾸면 됩니다. 자신이 보상받고 인정받는 조직으로 옮기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놀면서 인정받는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인정받지 못한다. 나만 손해본다 라고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말로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요. 분명 손해입니다. 그러니 손해보지 않는 집단, 조직으로 옮기세요.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도와주려는 의도였는데 보상은커녕 되레 공격받았어요. 도와줬는데 전혀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한다. 감사받지 못한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는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저에게도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가 꼭 필요한가요? 어쩌면 고맙다는 인사는 그리 필요치 않은지도 모릅니다. 고맙다라는 말이 듣고 싶어서, 감사받고 싶어서 도와줬나요? 단순히 상대가 곤란해하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해서 도와줬을 테죠. 그렇다면 고마워요라고 굳이 인사를 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상대방 시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곤란한 상황이었으니 상대는 자기 생각만 하기에도 벅찬 상태겠지요. 보통은 고마워요라고 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도와줬는데 라면서 자기 일로 버거워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해 이만큼 도와줬는데 고맙다고 인사도 안 하다니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려 본다면 그런 인사에 개의치 않겠죠. 상대방을 도와줬는데 보상받지 못했다며 한탄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한탄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한탄하는 것은 비합리적 신념,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비논리적 사고방식입니다. 사고방식이 왜곡되면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왜곡된 사고를 바로잡는 훈련을 합니다. 저한테는 이게 바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딱히 잘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도 없고 타인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느낌도 받지 못한다고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0여 년 전 자아실현, 자아찾기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다운 내가 되기, 나다움 찾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런 유행은 2010년 무렵 정점에 달했다가 지금은 다소 열기가 사라진 듯합니다. 자아찾기 열풍은 왜 시들해졌을까요? 나다움은 간단히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나 같은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일도 여간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어렴풋이 이런 사실을 깨달았겠죠. 자아찾기에 아무리 골몰해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한참 들여다보고 나다운 것이 과연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봐도 진정한 나다움을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아찾기의 유행이 지나간 것입니다. 한때의 유행은 지나갔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나다움을 찾고 싶고 나답게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빅터 프랭클은 자아실현, 자아찾기를 이론적으로 비판한 심리학자 중 한 명입니다. 프랭클은 자아실현을 목표로 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자아실현은 본래 결과입니다. 자아를 잊은 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사명과 천명을 따른 결과 자아실현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향해 가야 할 목적이 아니라고 프랭클은 설명합니다. 자아를 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천명을 완수했을 때 결과로서 자아가 실현된다. 즉, 자아실현은 본래 결과이다. 그런데 이를 목표로 삼으면 본말 전도의 사태가 일어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정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나다움을 찾고 싶다.
잘하는 것이 없다는 고민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자신이 없다든가 자신은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고민도 프랭클은 본말 전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성 제거, 즉 반성하지 말라고 프랭클은 말합니다.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라. 반성을 너무 많이 한다.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계속 제자리를 빙빙 돌면서 에너지를 낭비한다고 지적합니다.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잊은 채 무아지경에 빠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가 되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저는 나답게라는 것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나 자신은 하나의 상자, 무언가를 담는 상자에 불과하다고 느낍니다. 이를테면 이 책을 쓰는 사람이 꼭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누군가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 지창할 필요가 있다.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성장도 행복도 얻을 수 없다고 진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책을 쓰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 임무가 어쩌다 나라는 상자, 나라는 그릇에 내려왔기에 그 역할을 해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써준다면 꼭 제가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계에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나의 역할로 받아들이고 그 일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 나다움은 저절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요? 개개인은 그 사람에게 내려온 사명과 천명을 온전히 이행해가는 상자이자 그릇입니다. 무아의 경지에서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해 나가면 됩니다. 행복도 개성도 그 결과 저절로 생겨납니다. 한때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엄청나게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등장합니다. 상처받아도 미움받아도 상관없다는 자세가 있어야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생각보다 남들은 그렇게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 꼭 그렇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아야 하나? 라는 근본적인 질문. 또 나에게 주어진 일, 사명을 다 해낼 때 자아가 실현되는 것이지 자아 실현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다른 부분들보다 지금 읽어드린 이 네 가지를 보면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인정 욕구를 버리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으면서 자신의 내면 깊은 곳, 내부 감각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인정 욕구를 내려놓는 9단계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중 몇 개만 골라서 읽어드릴 텐데요. 계속해서 함께 들어보시죠. 첫 번째 단계는 주 1회 30분 정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카페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의 공허함에 의식을 집중해 봅니다. 자신은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다른 사람도 나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삶이 지극히 평범하고 이와는 다른 방식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의 존재 방식을 곰곰이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되나 찬찬히 생각하다 보면 문득 깨달음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남들 시선에 신경 쓰고 분위기를 살피며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며 살아왔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에 다른 삶의 방식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타인의 눈에 비친 나를 더욱 빛내고 싶어서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너무나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나를 빛내기 위해서는 늘 자신과 타인을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더 낫고 못한지 끊임없이 비교함으로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타인이 나보다 더 잘난 사람 같고 자신은 가치 없는 인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설령 지금은 주변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듯해도 더 높은 곳이 있는 법입니다. 게다가 우위를 유지하기란 무척 지치는 일입니다. 세상이 언제 등을 돌릴지 모릅니다. 언제 외면당할지 버림받을지 모릅니다. 불안이 가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에 비친 나로서 살아가는 한 자신의 가치는 늘 타인과 세상이 정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불안정한 존재로서의 자신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는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일 뿐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맹이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구의 것도 아닌 그저 일반적인 인생을 표류하듯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좋든 싫든 그런 자기 존재의 실상을 직면하면 내면의 공허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에서 눈을 돌리지 말고 의식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자기 성장의 첫 걸음입니다. 제6단계에서는 마음의 빈 곳을 인식합니다. 지금까지 타인의 인정을 바라며 노력해온 사람은 타인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타인의 잣대로 자신을 재단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눈에 비친 내 모습에 연연하는 나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성장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존재 방식에서 벗어나면 자기 마음이 텅 비었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누구지? 그래서 뭐?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타인 눈에 비친 나로서의 존재 방식을 부수고 나니 자신의 공허함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고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압도된 채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공허함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텅 비지 않으면 정말로 소중한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작업은 제7단계 깊은 내면의 감각을 느끼는 일과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휴일에는 일정을 빼곡하게 채워 기분 전환을 한다며 자기 마음을 얼버무리려 하지 말고 잠시만 멈춰봅니다. 잠시 멍하게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기 안에 공허함을 느껴봅니다. 텅 비었구나. 지금까지 계속 비어 있었구나 하고 말해봐도 좋습니다. 이제껏 타인의 잣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면 되는 문제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자신의 축으로 살아가는 데는 자존 욕구라는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자신의 축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존심을 중심축으로 삼고 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존 욕구, 즉 자기 인정 욕구는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욕구와도 직결됩니다. 자존심과 타인에게 인정받는 감각은 따로 떼어놓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중심, 자신의 축은 금세 타인의 시선과 뒤섞이고 맙니다. 제6단계에서는 이런 내면의 움직임에 의식을 집중해 봅니다. 자존심에 인정 욕구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텅 비었다는 것을 인식한 후에는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몸속 깊숙한 곳에 감각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아직 확고하지 않고 잠정적 기준임을 깨달으면 더욱 확고한 기반을 원하게 됩니다. 이때 머릿속 사고보다 몸속 깊은 곳의 감각, 즉 내부 감각이 한층 확실한 지침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각해서 만들어낸 가치관은 잘 따져보면 다른 누군가에게 빌려온 인공물에 가깝습니다. 자기 내부로 직결되는 몸의 느낌, 내부 감각은 훨씬 확실하고도 생생한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상담에서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멈추고 점차 자기 내부의 감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내담자들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몸속 깊은 곳의 감각, 내부 감각을 민감하게 감지하며 살아갈 때 진짜 자신을 되찾습니다. 자신의 내부 감각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람은 누구의 것도 아닌 인생을 표류하는 것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기 인생을 산다고 실감합니다.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모색해갈 기반을 얻었다는 느낌입니다. 제6단계, 제7단계에서는 일단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봅니다. 타인과 연결되지 않고 한동안 자신만의 고독에 잠겨봅니다. 한동안은 집에만 머물면서 일주일에 한 번 상담사와 만나는 생활을 해봐도 좋습니다. 가능한 한 타인과 만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을 내려놓고 몸속 내부 감각을 되찾는 데 필요한 과정입니다. 내부 감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다음을 연습해 보세요.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면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 다른 느낌, 말로는 전해지지 않는 위화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부 감각입니다. 내부 감각에 따라 다시 편지를 써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지금 완벽하게 괜찮다. 라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뭔가 표현하기 힘든, 어쩐지 조금 불편함 같은 감각이 내면에서 피어납니다. 이것이 내부 감각입니다. 카페에서 아무 메뉴나 주문해 봅니다. 음료를 마셔보니 이건 아니다 라는 느낌이 드나요? 이것이 내부 감각입니다. 이미 형성된 패턴의 자동적 사고로 살아가는 인생을 멈추려면 이런 내부 감각을 되찾고 내부 감각에 근거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을 연습하며 생활 속에서 자신의 내부 감각을 느껴보세요.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머릿속으로 계획을 그려봅니다. 이제 머리가 아니라 몸속 깊숙한 곳은 그 계획을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봅니다. 몸속 깊숙한 곳에서 보내는 대답에 귀를 기울입니다. 현재 고민거리에 대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몸속 깊은 곳에 감각에 집중합니다. 내부 감각은 머리보다 현명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다 보니까 좀 추상적인 해결책들만 읽어드린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이고 당장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 궁금하다 하시면 책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굳이 뽑아서 읽어드린 이유는요. 저자가 자주 쓴 이 내부 감각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표현에 무척 공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후천적으로 생긴 행동 패턴이나 '이건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닌가.'라고 나도 모르게 정의된 그런 머릿속의 어떤 생각 말고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내 진짜 마음, 내 진심을 알아봐 줘야 한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저자가 내부 감각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제서야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왜 사람이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지, 왜 사람이 고독을 느껴볼 필요가 있는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외로워질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책, 김민식 작가의 외로움 수업에도 언급이 되니까요. 함께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영하나의 책라디오 24번째 책, 인정욕구 버리기였습니다.
혹시 저처럼 이 타인의 감정이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라면 가볍게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심리학 책이긴 하지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문장 자체도 짧고 친근하게 말하는 문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볍고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심리학 책이 그렇듯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인정 욕구라는 것이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이 바라는 인생을 살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의 인정이 필요할 때도 물론 있지만 그저 그것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겠죠.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름 휴가를 다녀오느라 이번에 업로드가 좀 늦어졌는데요. 다음 영상은 좀 더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이 너무 무덥습니다. 더위 먹지 않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영하나였습니다.